오늘은 약간 별별 상담소 느낌인데요. 이 실제 사건 준비했는데 결혼 20년 차. 네, 결혼 20년 차 여성의 사연인데 20년 차 접어들었는데 지난 2021년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말기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내는 맞벌이였지만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지만 결국 남편은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간병 끝에 떠나보내고 유품을 정리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남편의 이 휴대전화에서 뭔가가 나왔습니다. 남편 휴대전화에 어떤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게 수년 전부터 이제 부정한 행위를 해왔던 걸로 그렇게 보였던 내연 관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 입장에서는 투병이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간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참 말기암 간병 정말 남편이라 박 변호사님, 네. 이 대소변 치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힘들죠, 네? 사실은. 세상에 근데 저런 말씀해 주세요. 말도 안 나오네.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간병을 하는 상황에서 이 내연녀하고 어떤 불륜, 사실 그 문자 메시지는 불륜으로 내연 관계로 추정되는 어떤 메시지가 지금 보이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 문자 메시지 안에 이 아내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예, 예를 들어서 이 아내의 간병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불만 표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내의 외모까지 비하하면서 그 외에도 아내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뭐 불륜, 내연도 성관계도 그렇지만 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야, 교수님 진짜 이거를 알게 되면 빈소에서 또 이 배우자가 막 울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남편 떠나보내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눈물 다시 걷어들이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이제 통상 그 사람들이 죽게 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내연녀한테 그러면 간병을 하라고 하든지 본인은 간병을 받으면서 내연녀한테 간병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외모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글쎄요, 통상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음을 앞두면 뭔가 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참 이 남성의 그 멘탈 참 저도 이 충격입니다. 예. 자, 이 아내가 말이죠. 이 인간이 이 내연녀를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또 빈소에는 지인인 척하면서 왔다 갔을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겠죠. 연락을 해보기로 합니다.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폭행 당했다? 네. 사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 내연, 자신의 남편의 내연녀를 상간녀를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될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돌연. 예. 당신 남편과 성관계 가진 거는 맞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성관계는 성폭행에 의한 것이고 이후에 했던 관계도 당신 남편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맞섰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결국 아내 입장에서는 내연녀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수리부엉이님이 저 얘기를 들으시고 띠용 이러셨습니다 지금. 예? 예. 사실 이제 이 그 여성은 이 내연녀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결국 상간 소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내연녀가 이제 법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갖다 한 거예요. 내가 사실 그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사실 일부 여성들 중에서는 입장이 곤란하면은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예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럼 성폭행을 당했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이 죽을 그렇죠. 때까지 뭔가 문자를 갖다가 이렇게 문자를 나눴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가해자 유족인 이 여성에게 내가 배상액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라고 이 엎어치기를 한 건데 사실 이 남성은 남은 두 여성으로부터 모두 부정을 당하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처참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이 또 이혼 전문 변호사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이거는 사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정치적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부정행위 불륜까지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문자 메시지로도 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성폭행을 당했다? 이건 말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지간히 재판부의 판사가 보기에도 해도 너무했다 싶었던 것 같아요.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인정했거든요. 어이구야. 보통 생전에 이런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해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그렇죠.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한 게 다른 것보다도 왜 그 애쓴 간병한 배우자에 대해서 욕설을 한 거는 이거 판사가 보기에도 야 니네 진짜 너무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 글을 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야, 오랜만에 속 시원 판결 봤다라는 댓글도 참 많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3천만 원 네, 이 정도인데. 정도인데, 그러니까 저는 다 겹친 것 같아요. 이 지금 부정행위를 저지른 내연녀는 성관계라고 하는 증거도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자로 다 기록이 남아야 돼 판사가 보기에. 게다가 아내 현재 배우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어갔을 때 거꾸로 욕설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 정치적 피해로 인정이 돼서 거의 5천만 원이면 위자료 지급된 건 최고 액수이거든요. 야, 사실 제가 이 기사를 변호사들 단톡방에도 공유를 해봤는데 변호사들조차도 야, 이 사람들 좀 너무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